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신 이후로 나는 이곳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회사와 집으로 가는 반복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나는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엘리베이터는 나를 15층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따뜻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기를 기다릴 수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조용함이 나를 반겼고 나는 그대로 샤워실로 향했다. 잠시 후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바깥 복도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분명 발소리였다. 이상했다. 우리 층에는 상가구가 살고 있었고 다른 집들은 다들 잠든 시간일 터였다. 그러나 발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치 복도를 천천히 오르내리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조용히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는 우리 집 옆, 다시 말해 복도 안쪽으로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금 불안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오는 작은 소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누군가가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발소리는 다시 복도 끝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끊임없는 의구심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매일 밤 자정 즈음에 시작되는 발소리.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라도 들어온 것처럼 한기가 느껴졌다. 나는 밤마다 문 앞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더 민감해졌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던 어느 날 밤 나는 결국 결심을 했다. 요즘 워낙 불안한 일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작은 카메라를 현관문 앞 천장에 설치했고 녹화장치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그리 큰 기대는 없었다. 그냥 어떤 흔적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발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한층 더 분명했고 문 앞에서 멈추는 시간도 길어졌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도 그 발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뒤척이다 결국 잠들어버렸다. 다음날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처음에는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와 그림자뿐이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우리 집 문 앞으로 이동했고 그 순간 나는 화면에 찍혀있는 걸 보고 말을 잃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저 발소리만 있는 줄 알았던 나는 화면에 찍힌 형체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나의 어릴 적 친구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친구였다. 농담이라기엔 너무나도 생생했고 무엇보다도 공포스러웠다. 나는 스크린 속의 그를 바라보며 아연실색했다. 친구가 나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니, 그것도 살아있을 리 없는 그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 현실을 인식하려 했다. 두려움에 떨며 영상을 더 자세히 확인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그날 밤 팬텀처럼 스치고 간 친구의 모습은 실제로 그곳에 존재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했다. 여전히 매일 밤 그 영상 속 모습을 떠올리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방문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건 친구의 마지막 인사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메시지였을까? 결국 나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 집에 있던 그 영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안심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한옥이 하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 불렀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시에 살던 나는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꿈꾸며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지만 집값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사를 감행했다. 한옥은 겉에서 보기엔 낡았지만 안은 의외로 깨끗했다. 첫 몇 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집 안을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일 거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점점 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한 구석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다.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포에 찔린 나는 눈을 감고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그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의 할머니를 찾아가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 집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십 년 전 그 집에서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 집은 버려졌고 몇몇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가 연이어 참혹한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나는 점점 그 집에서의 생활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로 쉽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정체 모를 존재와 함께 살아야만 했다. 어느 날 밤늦게 갑작스러운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이번에는 그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공포를 느낀 나는 불이 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하늘 아래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는 마당에 서서 몰아쉬는 숨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마당에 서 있던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두려움에 몸이 굳었고 뒤돌아보기조차 무서운 순간 갑자기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몸을 돌렸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으로 짐을 챙겨 마을의 스몰 모텔로 향했다. 모텔 주인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니 그 역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많은 이들이 그 집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곤 떠나버렸다고 전했다. 모텔에서 내려다본 그 집은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다. 한동안 그곳에 대한 이야기로 시달려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집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시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문 밖에선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방을 스쳐 지나가듯 느껴졌다. 그것이 정말로 저주받은 집의 원혼이 나를 쫓아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단순한 상상인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집이 아직도 그 마을에서 위태로운 전설로 남아있다는 사실일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람들의 소곤거림이 들려왔다. 그 단지에서 유독 이야기거리로 떠오른 것은 302호의 한 가구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체불명의 소리와 이상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야기가 발단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02호에는 평범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내인 지수와 남편인 현수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2시경에 첫 번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탁, 탁, 탁. 지수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다. 옆에 자고 있던 현수도 그 소리에 눈을 떴지만 피곤했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 때문에 어딘가 부딪힌 소리일 거야. 다시 자자. 그러나 그 소리는 매일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졌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지수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소리의 근원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집안 곳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 뿐이었다. 며칠 후 소리의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타 소리와 함께 이제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속삭임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점차 선명해졌다. 제발 도와줘. 누군가의 간청이었다. 지수와 현수는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웃들은 302호에 이상한 기운이 있다고 믿기 어려워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권의 오래된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과거에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적혀 있었다. 그 단지는 과거에 큰 화재에서 살아남은 건물이었다. 책 속 몇 페이지에는 한 젊은 여성이 그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적혀 있었고 그 여성이 죽기 직전까지 도움을 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지수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 여성이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지수는 현수에게 그 책의 내용을 전했고 그와 함께 그 여성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두 사람은 간단한 제의를 준비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 흰 천을 깔고 조그마한 향을 피운 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그 여성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묵념했다. 그 순간 집안을 가득 채우던 소리는 서서히 찾아들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더 이상 그 기묘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비록 그 현상의 정체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이제는 편안해졌다는 것을. 그 후로 302호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지수와 현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섬뜩했던 여름밤의 기억은 옛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잊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존재하는 누군가가 언제든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